다들 투자 포트는 많이 회복하셨나요? 3월 초에 순식간에 1400포인트까지 빼더니 또 순식간에 18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월간으로 봐도 변동성이 크지만 요즘은 일간 변동성도 매우 극심한 것 같아요. 변동성은 크지만 장이 빠르게 올라와준 덕분에 제 계좌도 급속 충전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매우 큰 장에서 특히 장이 빠졌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장에서는 투자자가 흥분해서 실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벌써 수익률 자랑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죠. 그만큼 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장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 운용적인 측면이랑 상승장에서 멘탈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포트폴리오 운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포트폴리오 운용은 딱 정해진 것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경험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운용 방법, 종목 간 비중을 정하거나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 리밸런싱 방법, 종목 수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뭐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달라요. 정답도 없습니다. 대가들 책을 보더라도 종목에 대한 기준들 언급한 것 대비해서 운용법은 뭐라고 딱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죠. 그만큼 경험적인 부분이 강하고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관성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포트폴리오 운용 측면으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 간 비중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체적인 매수 매도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존버라고 하죠. 홀딩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냥 편하게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종목 간 구체적인 리밸런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 포트폴리오 회복력이 시장 대비 소외당할 때 필수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급등주와 테마주 매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밸런싱이나 추가 매수 이야기는 저번에 이미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몰빵되어 있지 않고 잘 분산되어 있다면 어떤 종목은 언택트 같은 트렌드에 엮여서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시장 회복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직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적절히 분산된 포트라면 그럭저럭 시장만큼은 올라와 주면서 괜찮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겠죠. 근데 만약 회복성이 떨어지고 내 포트 내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아직도 누워 있다면 소외감이 심각하게 들겠죠. 그리고 특히 아주 강한 시클리컬 산업, 흔히 중우장대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회복이 됐어도 그간 하락이 심해서 아직 소외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면 반드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급등 테마주죠. 요즘은 오늘 내일 하면서 요단강 왔다 갔다 하는 기업도 무슨 백신 개발한다는 뉴스 갑자기 뜨면 바로 상한가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시점에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지지부진한 포트폴리오 잠깐 허물었다가 손실 빠르게 회복하고 마음 편하게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다 밀어버리고 빠르게 손실 회복하고 다시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기 마련이에요. 특히 계좌 손실이 크거나 금액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지면 처음에는 약간의 돈으로 해봤다가 수익이 난다 싶으면 기존 포트 허물면서 그런 주식에 대거 돈을 넣기 시작하죠. 뭐 투자는 전부 개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해도 된다 안 된다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 같으면 포트폴리오 운용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하락장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생 투자를 해 나가면서 큰 부를 만들고 성공적인 투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몇 번은 거치고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을수록 그 과정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던 경험, 그러니까 리밸런싱하고 추가 매수하고 수익률을 관리하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했고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고 이런 경험들이 엄청 쌓이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스텝업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급락장에서 얻은 경험은 게임으로 치면 좀 빡센 퀘스트 깬 다음에 경험치 대박 얻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내 투자에 도움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관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관된 방향으로만 직선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투자자니까 무조건 홀딩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기업의 실질과 가격에 대한 괴리를 이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면 그런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시장이 급락했을 때나 급등했을 때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급락장과 급등장의 반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종목이 뭔가 얻어 걸려서 급등이 나와서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괴리가 급속히 사라진다면 당연히 싹 다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을 하는 전략이 일관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략과 행동 기준이 일관돼야 그를 기반으로 하는 급락장 포트폴리오 운용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가치 투자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막상 장이 반등할 때 내 주식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초조해서 급등주 찾아 나서거나 손실에 안달나서 잡히지도 않는 타이밍 잡는다고 막 샀다 팔았다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전략도 없이 하락장에 이리저리 두드려 맞기만 하고 부안해동에서 샀다 팔았다 해서 계좌가 걸레짝이 돼버렸다면, 안타깝지만 그런 경험은 그냥 슬픈 추억이나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그 뭔가 선언적인 경험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런 급등주로 어설프게 돈을 버는 것이 더 문제예요. 손실을 봐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 안 할 텐데, 처음에 돈을 어설프게 벌게 되면 그 뒤에 투자 프로세스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주위에 많이 봤잖아요. 이런 근본 없는 급등주들 끝이 어떤지. 코인만 하더라도 아주 짧게 압축해서 경험을 했죠. 손에 잡힐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겠지만 그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금액을 넣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가 쉬울까요? 저는 일단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급등주 투자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운영하는 포트가 조금 소외당한다고 포트폴리오를 바로 밀어버린다든지 종목 간 비중을 정말 급격히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과 전략 없이 포트 밀어버리고 이것저것 막 사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에 문제가 없는지, 내 포트폴리오에 적당한 비중이 들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하락장에 개별 종목을 점검하고 투자 근거를 다시 보고 기업 실적을 체크하는 것도 엄청난 경험이 됩니다. 물론 경험이 의미 있으려면 경험다워야 하는데, 포트폴리오 자체가 아무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종목을 담거나 남의 말만 듣고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고 담아놨다면 그냥 사상 누각이겠죠. 그런 포트는 이거저거 종목을 담아놨다고 해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돈을 벌든 손실을 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움직일 때는 포트가 잘 짜여져 있다면 오히려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필요할 경우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유 종목이 급등해서 가치와 가격 사이 괴리가 줄어들고 매력도가 떨어졌다면 뭐 전액이나 아니면 일부를 매도하면서 현금화 시키고 그 돈을 이용해서 괜찮은 종목들을 신규 매수하거나 비중 높이고 싶은 종목 비중을 높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서 마음이 무겁다면 비중을 일부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비중이 너무 큰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일부 줄이고 미리 공부해놨던 종목에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절대 급등 테마주는 따라가지 않지만, 만약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근본 없이 급등한 주식은 아닌데 언택트 관련으로 떠버려서 급속한 회복력을 보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보유한 회사 중에도 제가 매수할 때는 언택트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것은 아니지만 두 종목이 언택트로 엮여서 급속한 회복을 보였어요. 이때 저는 가격만 보기보다는 회사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나 말뿐인 신약 같은 테마에 어처구니 없이 엮여서 얻어 걸린 것과 회사의 본질적인 요인이 조명받아서 상승한 것은 명백하게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테마에 엮인 경우는 미련 없이 매도하고요. 후자는 가격과 가치 괴리, 그리고 그 회사가 향후 추가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서열도 생각해보고, 괴리가 완전히 좁혀졌거나 더 나은 종목이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으면 홀딩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 괴리가 어느 정도 좁혀져서 매력이 떨어졌는데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커졌다 싶으면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늘리기도 하고요. 판단 근거는 매수 아이디어에 근거해야 하고 감으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애초에 근거 자체가 없었다면 매도 판단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포트 내 비중이 그래도 좀 있는 종목 중에서 계속 누워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요. 저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볼 때마다 포트 효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는 회사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고 투자 아이디어도 굳건하고 주주 환원도 개선되는 추세이고 재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계속 보유를 합니다. 회사가 재평가 받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등장에서 포트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손대지 않고 들고 가는 편이에요. 제 포트에도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진짜 편입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냥 계속 그 자리입니다. 차입도 없고 실적은 매년 좋아지고 현금은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이제서야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이번 하락장에도 빠질 때는 같이 빠졌지만 오를 때는 혼자 지금 안 오르고 그대로 누워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 운영 전략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일관된 행동을 해서 수익을 얻고 포트폴리오를 스텝업 시켜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종목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 판단이 정확하다는 믿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버티고 수익 낸 경험이 정말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스텝업이 됐어요. 2015년에 한국가구, 2017년 사마안간, 2018년 조선선제, 2019년 코인텍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회사는 괜찮은데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장기 보유하다가 시장의 조명을 받으면서 좋은 수익을 시현한 경험은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이게 쌓이면 내 포트폴리오 운영에 굉장히 큰 힘, 버티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같은 반등장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하락장에서 버티는 인내가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에서 내 신념과 방법론, 철학을 지키는 인내도 중요하지만 반등장, 상승장에서 인내도 하락장 인내와 맞먹을 정도로 쉽지 않아요. 아, 왜 저때 못 샀을까? 왜 저 주식을 안 사고 이 주식을 사서 비빌대고 있을까?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지금 본전인데 여기서 팔고 그만할까? 시장이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좋지 않다. 다 팔아버릴까? 이 종목이 반등이 강해서 팔고 안 오른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내가 매도한 종목은 계속하고 새로 산 종목은 떨어지네? 늦기 전에 다시 팔고 원래 종목으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될 거예요. 하락장에서 버티는 인내와 반등장 내지 상승장에서 버티는 인내는 결이 약간 달라요. 떨어질 때는 기업에 집중하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문제 없다는 확신에 기대서 버틸 수 있지만 반등장에서는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왜 반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심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심리가 생기다 보면 약간 수익권에서도 못 버티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흔히 털린다고 표현을 하죠.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반등장에서 일간 변동성만 커져도 쉽게 털려나가요. 생각해보면 반등장이든 상승장이든 변동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투자 자체가 점과 점을 이어놓은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추세가 있으면 이 추세가 영원하게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따라서 투자에 대한 평가액도 전혀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것은 투자를 직선 운동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역시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회사를 보면서 계속 일관된 전략을 펴야겠죠. 딱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이겨내고 수익을 쌓아 나간다면 분명히 맷집이 강해져요.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투자에서 인내해서 수익 내는 경험은 늑대 사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늑대들은 사냥을 할 때 우선 낮에 가젤 한 마리를 점 찍어 둔 후에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면 가젤은 바람 불지 않고 푹신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잠을 자는데 그때까지도 늑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젤은 잠들었어도 코나 눈의 감각이 깨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느끼면 금세 일어나 도망가기 때문이고 가젤의 빠른 발은 늑대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늑대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엎드려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밝을 때쯤 밤새 소변을 보지 못해 방광이 꽉 차서 잘 뛰지 못하는 가젤을 덮치는 거죠. 늑대조차 사냥을 할 때는 전략에 따라 잠도 안 자면서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고 꼼짝하지 않다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 비로소 움직이잖아요. 우리 투자도 똑같습니다. 풍림허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락장에서 지킬 때는 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는 숲처럼 고요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꼬라박을지 이대로 3천까지 갈지 여기서 박스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전략에 기초한 행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자로서의 전략이 무조건적인 홀딩이나 매수 일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에 집중하는 투자자라면 그 괴리에 따라 개별 종목과 개별 상황을 고려해서 매수든 매도든 행동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행동 자체를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